안녕, 이하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. 오늘은 교재 노인과 바다 60쪽 첫째 줄부터 62쪽 밑에서 둘째 줄에 이르는 내용이에요. 모두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고 자리에 앉았죠?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? 각자 자신이 읽은 내용을 두세 줄 정도로 짧게 요약해 보세요. 잘 요약했나요?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. 커다란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지만 물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한 채 도리어 물고기에게 끌려가는 노인과 배.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요약했나요? 선생님이 요약한 문장을 여러분의 요약문 밑에 옮겨 적고 비교해 보세요. 먼저 갑판. 갑판은 군함과 같은 큰 배 위에 나무나 철판으로 깔아놓은 넓고 평평한 바닥. 그리고 신세. 신세는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을 말해요. 이렇게 주요 단어, 배울 단어는 두 개인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더 알면 좋을 내용이 있어요. 우리 앞서 우리말 띄어쓰기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 단어 중에 그 띄어쓰기의 내용으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 단어 몇 개를 소개하고 싶어요. 먼저 61쪽 일곱째 줄에 있는 큰 소리. 큰 소리는 이렇게 큰과 소리를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큰 소리라고 붙여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가 흔히 소리를 크게 말하다 라는 의미로 쓸 때, 그러니까 야, 좀 큰 소리로 말해봐 처럼 쓸 때는 띄어 쓰는 거예요. 이건 하나의 단어가 아니거든요. 소리라는 한 단어에 큰이라는 형용사, 문장 성분으로 보면 관형어가 붙은 거예요. 소리는 소리인데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라는 얘기죠. 그럼 붙여 쓰는 건 뭐냐? 그건 바로 큰 소리라는 하나의 단어예요. 이 단어는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. 아닌가요? 그러면 좋겠네요. 왜냐? 이 단어는 목청을 도덕하며 야단치는 소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. 야단 맞을 일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
소리 자체가 크다는 게 아니라 야단칠 때의 소리라는 의미로 큰 소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. 이 큰 소리는 또 남 앞에서 잘난 체하며 배심 좋게 장담하거나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여 하는 말이라는 뜻도 있어요. 문제 없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큰 소리죠. 그리고 남한테 고분고분하지 않고 당당히 대하여 하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. 지은 잘못이 있어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큰 소리예요. 이렇게 큰 소리가 하나의 단어로서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띄어 써야 하는 큰 소리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리고 61쪽 열째 줄에 있는 저놈, 이, 그, 저 같은 관형사, 그러니까 체언, 말하자면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명사 앞에 쓰되 일반적으로 띄어 쓰죠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놈은 붙였어요. 이놈도 그렇고 그놈도 마찬가지예요. 그것, 이것, 저것도 그렇고요. 하지만 저 사람, 저 사무실 이럴 때는 띄어 써야 해요.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건 붙여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띄어 써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62쪽 첫째 줄에 있는 먼 바다예요. 먼은 기본형 멀다의 활용으로 먼 곳, 먼 나라, 먼 길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인데 먼 바다는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쓰는 거예요. 그럼 혹시 먼 산은 어떨까요? 먼 바다처럼 먼 산도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쓰는 걸까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. 먼 산은 띄어써야 해요. 조금은 헷갈릴만 하죠. 그래서 띄어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다행히 우리 친구들은 ER에듀 논술을 학습하면서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사례를 배워갈 수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. 오늘의 문장 교정. 오늘은 어떤 문장을 교정해 볼까요? 화면 속 문장을 잘 읽고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. 잘 고쳐봤나요?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먼저 저놈을 물고기로 바꿀 수 있겠네요. 여기서 말하는 저놈은 물고기니까. 그죠? 저놈을 물고기. 그러니까 물고기가가 되겠죠? 조사가 가, 물고기가. 그리고 밑은 아래로, 밑으로는 아래로도 바꿀 수 있겠죠? 아래로. 그리고 내려가지 않고를 그냥 가지 않고 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앞에 밑으로 또는 아래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다라고만 해도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담기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 않고.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건 이 부분은
앞부분에서 밑이라는 방향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건 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. 어딘가로 이동하는 건을 앞으로만 가는 건. 그러니까 아래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건.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의미는 조금 그래도 의미가 그러니까 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바꾼다면,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건이라고 한다기보다 뭐 앞으로만 나아가는 건 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원래 문구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문장 전체를 봤을 땐 같은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한 교정이라 할 수 있죠. 이렇게 몇 개의 단어를 고쳐서 조합하면 또 몇 개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건 참 다행이야 해도 되고, 물고기가 밑으로 해도 되고, 저놈이 아래로 해도 되고, 또 이렇게 빨갛게 고친 것만 물고기가 아래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건 참 다행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? 화면 속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잘 고쳐보세요. 잘 고쳐봤나요? 이건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먼저 동물의 입은 주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주둥이를 사람한테 쓰면 속된 말이 되지만 동물에 쓰는 건 뭐 괜찮은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. 그런데 뒤에 내가 아니라 라는 말이 있어서 주둥이를 쓰면 의도치 않게 노인이 자신의 입을 주둥이로 표현한 꼴이 되기 때문에 약간 안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죠. 그렇다면 다른 걸 바꾸면 좋겠는데 뭘 바꿔볼까요? 바늘을 낚싯바늘로 고쳐도 되겠죠? 그런데 이건 또 글자 수가 많아진다는 그런 흠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글자 수가 많아지는 게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니까. 그럼 걸려있는을 걸린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? 입에 바늘이 걸린. 그리고 저놈을 저 물고기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물론 저놈을 물고기로 바꾸는 것도 글자 수가 많아지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명칭 자체를 다른 명칭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물론 문장이 좀 길어지더라도, 그러니까 글자 수가 좀 많아지더라도 필요하면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고 또 고쳐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길게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거고,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쓰는 게 좋죠. 써도 되죠. 그러니까 입에 바늘이 걸린, 그러니까 걸려있는을 걸린으로 바꿀 수 있어요. 걸린 놈은 내가 아니라 저 물고기잖아. 저 물고기잖아.
앞서서 저놈은 붙인다. 그러나 여기 이 경우에는 띈다. 얘기한 것 기억하죠?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네요.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고쳤나요?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오늘의 수강생 교정 사례예요. 오늘 수강생은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고쳤어요. 어떤가요?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고쳐본 시도는 아주 좋아요. 하지만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그 문장이 주는 어감에 차이가 좀 난다면 그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원래 문장은 그 앞 문장에서 노인이 물고기가 계속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한 뒤에 나온 문장이어서 그럼 어때? 어차피 나는 지금 큰 문제가 없고 물고기가 더 힘든 거니까 물고기한테 더 안 좋은 거지 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. 그러니까 입에 바늘이 걸려 있는 놈은 내가 아니라 저놈이잖아. 그 문장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수강생 교정문은 그 의미가 생략된 느낌이랄까요? 그러니까 그냥 사실 자체를 얘기한 느낌? 물론 사실 자체가 물고기에게 안 좋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서술어가 있잖아로 끝나서 그런 느낌을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. 저놈의 입엔, 그러니까 저 물고기의 입엔 바늘이 걸려 있으니 힘든 거는 나보다 저놈이 더 힘들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문장 자체만 보면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다만 이제 그 문장이 들어간 문단에 넣어서 그 맥락을 봤을 때는 약간 그 문장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조금 안 어울리긴 해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생략돼서 생각을 좀 더 해야 알 수 있는, 좀 더 해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된 거죠. 그래도 문장 자체로는 간결하게 잘 바꿨다고 할 수 있어요.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과 선생님의 설명 그리고 여러분이 교정한 문장을 함께 비교해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어감을 잘 확인해 보세요. 오늘 교정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. 물론 줄을 강하게 당길 수도 있긴 하지. 그러나 그러다가는 저놈의 힘 때문에 줄이 끊어지고 말 거야. 할 수 있는 한 저놈을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줄을 풀어줘야 해.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61쪽 9째 줄부터 12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.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, 즉 키워드는 노하우, 그러니까 방법, 그리고 경험, 깨달음이에요.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.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을 새롭게 지어도 돼요. 주목 이 문장이나 키워드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떠오르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. 노인의 베테랑다운, 그러니까 전문가다운 면모예요. 지금처럼 큰 물고기, 말하자면 힘이 센 물고기를 잡으면
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.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적절히 잘 써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. 가끔 어떤 사람과 사람이 대결 구도를 보일 때 강대 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. 들어봤나요?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나 역시 강하게 대응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상대방도 강하게 나온다. 그렇게 강대 강으로 대응한다는 뜻이거든요.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겠죠. 그러나 강함을 부드러움으로 제압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나서 덤벼드는 사람한테, 그러니까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면, 그러니까 즉 강하게 맞서서 나가면 싸움이 커질 공산이 크지만, 화난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화가 풀어지기도 하거든요. 심지어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어요. 큰 싸움이 될 뻔한 일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거죠. 노인이 이런 방법을 알 수 있었던 데는 그냥 누구에겐가 배워서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걸 거예요. 그렇다면 노인처럼 우리도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해요. 생각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생각을 잘 안 하며 살면 내가 하는 경험들이 보통은 그대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물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생각하며 어떤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필요는 없죠. 하지만 어떤 경험은 한 번쯤 곱씹어보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경험도 있거든요. 그 과정에서 매우 귀중한 지혜를 얻는 거죠. 우리가 겪는 일 중 일부의 경험은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약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. 경험이 주는 힘 역시 꽤 크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 모두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훌륭히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. 오늘 주목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의 중요성과 또 어떨 땐 강한 공격에 대해 부드럽게 대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어요.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죠? 어때요?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? 노인과 바다는 생각할 거리가 꽤 많은 책이에요. 그래서 참 유익한 책이다 할 수 있죠. 우리 이하레주가 강조하는 반복 독서 방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한 번 읽어서는 알 수 없거나 놓치기 쉬운 생각거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. 그러면서 내용도 더 잘 알게 되고 나의 사고력도 키우는 거죠. 문장력 향상은 기본이고요.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. 그럼 오늘 이하레주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